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 작물은 무엇일까요? 시설 작물 중에서는 오이가, 노지 작물 중에서는 블루베리가 최고의 효자 품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반면 시설 호박과 노지 감귤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고수익 작물은 시설오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지 작물 가운데서는 블루베리와 포도가 높은 소득을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5,300농가가 생산한 49개 작물을 조사한 결과 시바르당 소득이 1,213만 원인 촉성 시설오이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설오이는 2018년에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둔 촉성 딸기를 제치고 최고의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촉성 딸기는 지난해 951만 원의 소득을 거두며 시설 장미와 촉성 토마토보다 낮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노지 작물 중에서는 블루베리가 시바르당 49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포도와 생강이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작물은 15개로 전체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촉성 토마토와 블루베리는 1년 새 수익성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촉성 토마토는 겨울철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풍미가 향상돼 소득이 30% 증가했고, 블루베리는 친환경 재배가 늘면서 직거래 수익이 올라 소득이 2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물은 시설 호박과 노지 감귤입니다.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품위가 낮아진 게 공통적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또 파프리카와 반촉성 토마토는 소득 순위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설 과수와 노지 채소 농가는 전년에 비해 소득이 다소 증가했지만 화훼와 식량 작물, 또 시설 채소와 노지 과수 농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 소득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은 전년에 비해 기상 악화와 소비 침체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49개 작물 평균 소득률이 전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농진청은 농산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맞춤형 작물을 생산하고 상품화율을 높이는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농산물 관련 연구와 함께 농업정책 결정과 영농 손실 보상 등에 활용되며 농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이번 추석 고향에 계신 어른들께 선물은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도 늘어나면서 고품질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껑충 뛰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농가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포도로 유명한 경기 화성시 송산면. 농가가 조심스럽게 봉지를 벗기자 탐스러운 샤인머스켓 포도가 자태를 뽐냅니다. 중량에 따라 선별한 샤인머스켓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포장봉투로 싼 뒤 선물 상자에 포장합니다. 가득 쌓인 상자 모두 이번 추석 판매용입니다. 크고 단단한 과육에다 씨 없이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함, 특유의 향과 18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까지 샤인머스켓 포도는 한 송이에 3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올 추석 이색 과일 선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특성상 첫 번째는 당도, 두 번째는 식감, 세 번째는 망고 향. 이 세 가지를 교육과 노력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졌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고품질 농축산물 주문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선물만 보낸다는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추석 선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비용은 평균 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가능 금액이 증가하면서 올 추석에는 온라인을 통한 명품 농축산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주문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 바로 한우입니다. 프리미엄 농축산물의 인기에 따라 한우 선물 세트를 생산 판매하는 축협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꽃등심을 두툼하게 썰어내고 포장하느라 힘들 법도 하지만 모처럼 만의 판매 호조세에 포장하는 손길도 신명이 납니다. 금액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량도 저희가 1000도 도축해서 1200도 도축으로 약 한 20%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이색 과일 선물 세트의 인기도 눈에 띕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는 익숙하지 않던 국산 키위도 이번 추석에는 높은 당도와 굵직한 크기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국산 골드 키위 품종 골드원을 재배하는 키위 농가 정원익 씨는 추석 선물 세트 주문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 수확과 선별 작업에 눈코 뜰 새가 없다고 말합니다. 올 한 해 농가들을 눈물짓게 한 코로나19가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고품질 농축산물 구입을 독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만나는 농가들의 밝은 표정이 계속 이어지려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상시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는 농업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농업의 취약한 측면이 낱낱이 드러났고 일부 품목은 기반이 붕괴될 수준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농업 분야 국감 쟁점 분석 그 세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는 코로나19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 최소화 방안부터 수면 위로 부상한 우리 농업의 취약점까지 전방위적인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친환경 농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존립 위기 수준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에 들어간 점이 친환경 농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환경 농가의 판로 대부분이 학교 급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연간 총 14만 톤,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중 친환경 농산물이 약 8만 톤, 5천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용된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한 꾸러미 사업이 재차 추진될지가 농가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 예산 사용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 2차 꾸러미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꾸러미는 일단 그 지자체들이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이 언제 정상화될지 좀 봐야 되고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추진을 하나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또 코로나19로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이 속수무책으로 발생했습니다. 농업 현장은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입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4,532명의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인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배정된 인원 991명도 입국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3년에서 5년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에 농업 인력 확보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책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 인력 수요랑 공급의 미스매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 펼쳐져야 되고 이 밖에도 식량 안보 확보도 농업 분야 국감의 주요 이슈로 지목됩니다. 올해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식량 안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감에선 정부의 곡물 자급률 목표치와 식량 안보 시스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조생종배는 냉해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검역 절차까지 지연돼 대미 수출이 예년에 비해 약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생종배는 저장성이 약해 추석 시기에 대부분 소진해야 하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수출 조생종배에 대한 운송비 지원과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섰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조생종배의 대미 수출은 예년보다 약 일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으로의 배 수출은 정부가 지정한 단체의 생산품에 대해 미국 검역관이 직접 방문해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미국 검역관의 국내 입국이 지연되면서 검역 절차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더해 봄철 냉해와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조생종배 수출 물량 확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조생종배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냉해가 좀 있었고 태풍이 오면서 우리 배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또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배 수출이 검역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출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내륙 운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생종배는 저장성이 약해 추석 시기에 대부분 소진해야 합니다. 배 수출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선박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부산에서 미국 서부까지는 약 11일이 소요돼 미 서부 지역은 추석 전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은 부산에서 배로 운송할 경우 22일 이상 소요돼 추석 전 물량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서부에서 동부로 내륙 운송 시 3일 정도면 운송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해당 운송료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 해줍니다. 이에 더해 추석 전 수출 물량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 대형마트 등에서 특별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신선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은 데다 인구 이동량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추석 기간이 가을철 유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추석 방역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연휴 기간에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벌초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9월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봉안당 사전 예약제와 재래 공간 폐쇄 등을 시행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해 이동량 감소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결혼식 등을 비롯해 추석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도 포함됩니다. 집합 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20석을 초과하는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전국의 PC방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단 PC방 내부에서의 취식은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0월 4일까지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10월 11일까지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역의 고삐를 죄는 한편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계속해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경남 최고 품질 브랜드 쌀로 거창군의 밥맛이 거창합니다 등 5개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5개 브랜드 쌀은 거창의 밥맛이 거창합니다, 진주의 참외쌀 보배진미, 함양의 지리산 함양 황토쌀, 김해의 가야뜰 등으로 이들 업체에는 포장재 제작비가 지원됩니다. 또 관계자는 경남 쌀 브랜드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 저장 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은 한국 NFC UDID와 제휴를 맺고 모바일 간편 뱅킹 서비스인 농협 콕뱅크에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간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으로 콕뱅크에서 페이앱 라이트 앱을 설치하면 별도의 단말기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링크 전달 방식 등으로 연간 최대 2,400만 원까지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콕뱅크를 통해 영세 농민들이 손쉽게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어 거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봄에 파종할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종자는 목초 종자인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보시, 켄터키 블루그라스와 사료작물 종자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연맥, 옥수수, 수수 등으로 내년 2, 3월경에 농가에 공급됩니다. 종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할 초종별로 관할 농축 낙협을 통해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축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과 농협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경제 미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 유통, IT, 환경 등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혁신과 유통 대변화, 친환경 축산에 대응한 축산업의 비전 등에 대해 자문할 계획입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산의 미래상을 찾고 농협 축산경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촌 경제의 현황을 통계로 알아보는 2020 농촌경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그 핵심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농촌 경제를 분석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제안하는 2020 농촌 경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김진웅 부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통계를 통해서 농촌 경제 상황을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농가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농가 자산도 좀 줄었나요? 아닙니다. 농촌 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지난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평균 자산은 5억 2,9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는데요. 평균 부채 또한 7.4%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네요. 네, 특히 농가 부채는 가계용 부채가 11.6%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소모성 부채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가능한 경지 규모를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수지를 살펴보면 50헥타르 이상 농가 소득은 8,148만 원으로 전체 농가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농가 소득은 경지 규모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이상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2헥타르 이상의 경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를 가져야 소득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 다음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젊은 농가 경영주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주 연령별 농가 소득을 살펴보면 50대의 농가 소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가 많았습니다. 60대는 평균보다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지만 소득 감소가 시작되고 있었죠. 네, 젊은 세대가 규모를 늘려서 농사를 하면 농가 소득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젊은 농가 세대의 경지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촌 고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농가의 전반적인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조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농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금융소득 또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농가 소득이 늘면 우리 농촌도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농업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통계를 통해서 농촌 경제 현실을 파악하듯이 농업인 개개인도 스스로의 자산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간다면 모두가 꿈꾸는 농토피아 실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농업인이 행복한 농토피아가 좀 더 빨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진웅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 경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2020 농촌 경제 리포트. 다음 시간에도 농촌 경제에 힘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